이제 3부, 3부 돌아왔어요. 우리 태기인까지 했죠? 우리 지소리. 아유, 지소리도 아주 양이 날로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비닐봉지의 나쁜 점, 해로운 점. 비닐봉지는 만들어질 때 석유를 사용하여 많은 대기오염이 발생하고 썩지 않고 계속 쌓이기 때문에 지구에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와 자연의 생태계 문제를 일으키고 비닐봉지를 먹고 죽은 동물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요. 해로운 점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나라의 노력. 우리나라 대형마트는 사용이 금지되었고 다른 가게들은 돈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죠. 자, 아프리카 소개하고 있네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라는 나라에서는 비닐을 만들다 걸리면 최대 4억 7천만 4억 7천만 원. 이 탄자니아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닌데 어마어마하네요. 4억 7천만 원. 만들다가 걸리면 큰일 나겠네. 자,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비닐을 쓰다가 이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비닐을 사용하다가 걸리면 개인은 15,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15,000원. 우리 뭐 크게 뭐 큰 돈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15,000원 하면 그거 엄청 큽니다. 돈 10,000원이면 한 달을 살 수 있다는, 한 달에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나라가 좀 어렵게 사니까. 자, 베트남에서는 친환경 포장을 하는데 바나나 잎 포장과 더불어 사탕수수 상자나 옥수수 전분 등으로 봉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 봉투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자연 분해된다고 한다. 이거 좋네요. 이거 베트남 같은 데서는 바나나 같은 게 흔하죠. 사탕수수나 옥수수 전분 이런 것들은 구하기도 쉽고 또 잘 썼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저는 세금이나 벌금으로 강제하자는 쪽을 지지합니다. 결론. 왜냐하면 그 근거, 예전에는 스스로 졸지하고 실천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다지 비닐봉투 사용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대형마트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상점에서는 비닐봉투 값을 받으면서 사용량이 많이 줄었다고 이번 과제를 하면서 기사를 봤습니다. 이거 찾아봤나 봐. 이게 공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찾아볼 때. 그렇게 그렇기에 이것보다 더 강한 벌금을 강제한다면 세금과 벌금을 더 세게 한다면 사용량은 더 줄어들 것이라라고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잘 썼어요. 우리 지소리가 이렇게 글을 잘 썼었나? 우리 지소리는 좀 나름 잘 찾아보고 또 생각을 잘 정리해서 글로 잘 옮겨 썼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지소리. 또 글쓰기의 새로운 강자 이유미. 아이고. 자, 나쁜 점 소개하기. 비닐봉지의 나쁜 번째는 첫 번째는 환경오염이다. 환경오염이라고 하면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이제 밑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 비닐을 바다에 버리면 바다 생물이 먹이인 줄 알고 먹어서 죽게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좋아요. 예를 드는 거. 자, 예를 들어서 고래가 비린을 먹고 나서 죽게 되었다. 또 바다 거북이의 목을 봤는데 커다란 비닐이 있었다. 커다란 비닐을 빼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죽진 않았지만 비닐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는다는 게 슬프다. 그래요. 바다 거북이 얘기, 고래 이야기, 예?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는 후손들에게 피해를 준. 우리 후손들에게 피해를 준대요. 우리들도 우리들이지만 우리 후손들이 있을 수 있죠. 이 지구는 우리들 것만이 지구가 아니에요. 이 지구는 우리만 사용하다가 가는 데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또 살아갈 터전이죠. 그런 후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땅에 묻으면 500년 동안 썩지 않아서 우리 후손들은 비닐봉지 광산을 발견할 비닐 금광을 발견하면 금이 나오는 금광을 발견하면 좋을 텐데 우리 조상님들이 뭘 물려주셨네. 땅을 열심히 파봤더니 죄다 그냥 쓰레기도 비닐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우리 조상들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조상들을 갖다가 원망할 것 같아요. 자, 비닐봉지를 태우면 되잖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비닐봉지를 태우면 다이옥신이라는 맹독성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 이 다이옥신이라는 이 맹독성 환경 호르몬은 여러분들 암을 유발시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태우지 못하고 남겨두게 된다. 만약 나중에 후손들이 이 비닐봉지 산을 보게 되면 후손들이 우리들에게 실망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생각 잘하셨네요. 자, 여러 나라의 노력. 미국에서는 비닐봉지 가격을 높여서 사용량을 줄인다. 비닐봉지 가격이 약 15,000 정도. 야, 비닐봉지 하나에 15,000원이면 이거 누가 사겠소? 자, 가격이 15,000원 정도 하니까 비닐봉지 사용이 줄었다고 한다. 또 인도라는 나라에서는 5월 1일은 비닐 없는 날로 정해서 비닐봉지 사용하는 날을 막는다고 한다. 그리고 50평 이상 되는 마트에서는 비닐봉지를 사용할 때는 벌금 300만 원 낸답니다. 이렇게 바꾸면 언젠가는 비닐봉지 사용을 안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여러 나라의 예를 소개하고 있네요. 자, 우리 유민이는 어디를 지지하나 봤더니 나는 벌금이나 세금으로 강제하는 쪽을 지지한다. 결론. 자, 그 이유는 비닐봉지로 인한 피해가 엄청난데도 사람들은 나랑은 상관없다는 듯이 비닐봉지를 펑펑 쓰고 몇 명 사람만 캠페인 활동을 한다. 하지만 벌금을 낸다고 하니까 비닐봉지 사용이 많이 줄었다. 만약 벌금을 안 내고 스스로 실천하자고 한다면 갑자기 비닐 사용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나 벌금으로 강제하는 쪽을 지지한다. 이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설득력 있게 잘 썼어요. 자, 우리 이유민, 고유민 다 글을 잘 쓰는데 우리 고유민 거보다 고유민 학생이 옛날로 돌아온 것 같네. 옛날 초기에 참 글을 열심히 쓰고 잘 썼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느낌이 나요. 볼게요. 자, 해로운 점은 많다. 첫째, 비닐봉지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것 중 한 가지에 포함된다. 비닐봉지는 잘 썩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쓰레기로 남아서 환경오염이 된다. 그리고 해로운 점 두 번째는 비닐봉지는 플라스틱 성분이 있어서 몸에 좋지 않아요. 자, 강가나 바닷가 등 사람들이 비닐봉지를 버리면 해양에 사는 동물들이 비닐봉지를 먹거나 삼켜 기도가 막혀 사망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다. 만약 또한 먹이 사슬 관계에 의해 결국 사람들이 미세 플라스틱이 남아있는 소금이나 물고기 등을 먹게 된다. 며칠 전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자기 경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 참 좋습니다. 자기 경험을 소개하는 거. 자, 어떤 동영상이냐 하면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한 고래가 비닐봉지 80개를 먹고 비닐봉지를 80개나 먹었대. 사망하는 동영상이었다. 나는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고 장바구니와 에코백을 사용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거 참 좋아요. 그런 걸 보면서 다짐하는 거 참 좋습니다. 자, 세계 여러 나라의 노력 소개하기. 자, 비닐봉지를 줄이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의 노력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무분별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2008년 7월 3일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 등이 제정되었다. 7월 3일이 비닐봉지 없는 날이군요. 선생님도 이거 몰랐네요.
자, 1993년도에 덴마크에서는 세계 최초로 비닐봉지 세금을 도입하였고 2002년에는 방글라데시가 세계 최초로 비닐봉지 상하용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는 케냐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라는 나라에서는 비닐봉지 방지법을 발효. 이 법을 만들었네요. 여기는 이반 시에는 최대 교도소에 가서 4년을 살아야 된대요. 또는 벌금을 4,300만 원을 내야 된대요. 그리고 출처는 국제연합협력단 KOLCA 콜카. 야, 여기 참 이게 이 출처 근거를 밝혔다는 게 참 훌륭하네. 예? 우리 고유민 학생은 이 기사를 여기에서 밝힌 거를 인용했다고 정확하게 밝혔네요. 좋습니다. 나라면 처음에는 스스로 줄이고 절제하라고 기회를 줄 것이다. 처음에는 스스로 하라고 기회를 줄 것이래요. 하지만 그러고도 변화가 크지 않다면 그때 가서는 세금이나 벌금으로 강제할 것 같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세금이나 잠깐만요. 갑작스럽게 세금이나 벌금으로 강제를 하게 되면 세계 사람들 중에 불만은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스스로 절제하고 실천하라고 시간을 주면서 한 달이 지나서는 한 달이 지나도 크게 변화가 없다면 세금이나 벌금으로 강제하는 경고문을 안내할 것이다.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이런 거예요. 계도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계도 기간. 언제까지는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벌금이나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그 이후에는 세금이나 벌금을 매깁니다라고 경과 기간을 두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자, 우리 윤건이 오늘 아침에 화상회의 때 등장을 안 해서 선생님은 많이 기다렸습니다. 자, 우리 윤건이 거 보자. 아이고, 우리 윤건이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선생님 좀 힘드신 거 알고 제가 그냥 짤막하게 그런 건가? 윤건아, 선생님 생각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선생님 힘들어도 되니까 제대로 길게 또 깊이 있게 좀 써주면 좋겠네. 자, 읽어보자. 해로운 점. 애벌레가 비닐봉지를 갉아먹거나 거북이, 돌고래 같은 바다 생물들이 뱃속에 비닐이 잘 녹지 않아서 배의 조각이 뱃속에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 건강에 해롭다 그런 얘기 같아. 그리고 목에 비닐이 끼어서 걸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또 고래 같은 플랑크톤? 플랑크톤이 고래같이 큰 게 있나? 고래는 플랑크톤을 한 번에 먹는 동물은 고래와 같이 플랑크톤을 한 번에 먹는 동물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을 것 같아. 비닐을 한 번 삼켜서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바다 생물들이 영향이 크다. 그래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열심히 재활용하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뭔 말인가는 알겠어. 근데 우리 윤건아, 선생님이 제시한 주제 있죠? 주제에 맞게끔 이렇게 자기 생각을 쓰면 더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우리 치허니. 주제 1, 주제 2, 주제 3 이렇게 주제에 맞게 이제 썼는데 볼게요. 해로운 점. 비닐봉지가 자연에서 분해되려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보다는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점점 비닐봉지가 쌓여서 야생동물들이 죽고 땅이 오염되고 환경이 파괴된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네요. 자, 세계 여러 나라의 노력을 소개하라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하나 소개했네. 우리나라에서는 비닐봉지를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공짜로 주는 것을 금지했다라는 우리나라 예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나는 법으로 강제하는 쪽을 지지한다. 결론. 그리고 그 이유는 인간이 강제성이 있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 인간에게는 강제성 있는 규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그게 이유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법을 만든 것이고
지금도 알아서 절제하고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강제로 비닐봉지 사용을 줄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잘 지키지 않으니까 법으로 이렇게 강제를 한다, 그 얘기예요. 선생님 물 좀 먹겠습니다. 우리 치연이 꼬박꼬박 숙제한 우리 치연이가 보기에 참 좋습니다. 더 알차게 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서희, 우리 성실하고 야무진 우리 서희, 어휴, 역시 다르네. 첫째, 홍수가 일어나고 질병에 걸린다. 둘째, 비닐봉지를 사느라 돈이 많이 쓰이게 된다. 이유는 비닐봉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돈도 많이 쓰게 된다. 세 번째, 우리 생활이 불편해진다. 비닐 때문에. 이유는 여기저기 쓰레기 봉투가 어질러져 있으면 우리 생활이 더러워지기 때문이다. 세 가지 이렇게 우리 태경이가 쓴 것처럼 이렇게 개괄적으로 개조식으로 잘 썼네요. 자, 여러 나라의 노력. 1. 인도는 해마다 5월 1일을 비닐 없는 날로 정했다. 2. 아프리카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비닐봉지의 가격을 높여 사람들이 쉽게 버릴 수 없게 만들었다. 3번. 유럽에 있는 아일랜드라는 나라는 비닐봉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4번. 이탈리아는 2011년부터 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봉지의 생산과 배포를 금지했다. 그래요. 세 4개의 나라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세금이나 벌금으로 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스스로 절제하자는 것은 꼭 안 해도 된다는 뜻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스스로 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금이나 벌금을 하자는 의견에 찬성한다. 너희들도 슬로우 리딩 독서 교육 알아서 하거라 하면 알아서 하는 사람이 좀 많긴 해도 알아서 안 하는 사람이 많아서 선생님도 강제성을 띄는 겁니다. 자, 우리 고정 베스트예요. 고정 베스트. 우리 주은이 거 보자.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오, 역시 주은입니다. 나쁜 점. 여러 가지 해로운 점이 있는데, 첫째, 환경 오염시킨다. 비닐봉지는 태어날 때도 오염 물질을 일으키지만 태어날 때도 그래요. 만들어질 때도 사라질 때 더 많은 환경 오염은 태어날 때 또 사라질 때. 이게 굉장히 또 멋진 식구 같아요. 속각이 되면서 다이옥신이라는 독성 물질을 내뿜기도 하고 땅에 묻히는데 500년 이상 살아있기도 한다. 살아있다. 태어날 때 또 사라질 때 살아있기도 하다. 아주 그냥 비닐을 생명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했습니다. 아주 생동감 있네요. 둘째 해로운 점. 많은 동물들에게 아픔을 줘요. 고통을 준단 말이야. 자, 사람 때문에 동물들이 많은 아픔을 겪는다. 최근 해파리를 먹은 바다 거북이 비닐봉지를 먹고 죽는 일이 많아진다는 내용의 뉴스를 보았다. 나라도 거북이였다면 아무 의심 없이 먹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좋아요. 내가 거북이가 되어보는 거야. 진짜 그렇게 되지 않지만 뭐 상상이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거북이 입장이 되어서 거북이라면 나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런 걸 감정이입이라고 그러죠. 자, 땅에서 사는 새들도 비닐봉지가 목에 걸려 고통스러워한다. 길을 가다 보면 한쪽 다리가 없는 비둘기도 많이 보게 된다. 사람들 때문에 죄 없는 동물들이 고통스러워하니 마음이 아프다. 참. 우리 주은이의 착한 마음을 여기서 이 문장에서 볼 수가 있네요. 내가 동물이었으면 너무나 억울했을 것이다. 여러분이 그 동물이 고통받는 인간들 때문에 고통받는 동물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 안 나겠어요? 이런 생각 나겠죠? 자, 여러 나라의 노력. 최근 많은 나라들이 비닐봉지에 관한 법을 만들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이거 참 좋아요.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 뉴욕, 방글라데시 등이 있다. 방글라데시. 우스갯소리 한마디 할게요.
휴가 때 너 방학 때 어디 다녀왔니? 저는 방콕 다녀왔어요. 그 뭔 말이냐? 내 방에 콕 박혀 있었어요. 그럼 너는 어디를 다녀왔니? 저는 방글라데시 다녀왔어. 그럼 뭐 방글라데시라 예, 방에서 뒹굴뒹굴 방글라 다녔어요. 방글라데시. 선생님, 인도네시아는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몇 시냐? 4시예요. 인도네시아. 자, 좀 썰렁했죠? 자, 아프리카 여러 지역은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루안다가 있는데 그 루안다라는 곳에서는 2008년부터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미국에 있는 뉴욕은 1999년부터, 방글라데시는 2002년부터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고 이외에도 필리핀, 태국 등 여러 나라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노력을 실천 중이다. 카페에서 종이 빨래를 종이 예, 우리 주은이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네요. 빨대겠죠. 빨래를 사용하진 않죠. 자, 카페에서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생분해 비닐봉지를 만들기도 한다. 이 분해가 된 또 비닐봉지가 있나 봐요. 이것도 특허 상품 같은데. 생분해되는 비닐봉지를 만들기도 했다. 또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유리병, 플라스틱병에 색을 넣지 않고 그렇죠. 음? 그 여러분들 그 색깔 있는 병이 보기는 좋은데 그게 또 사실 환경 오염의 주범이에요. 그 염색 염료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염료 같은 것들이 건강에도 해롭고 또 환경에도 해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회용품의 해로운 점을 알고 환경 보존에 힘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적어주셨네요. 자, 우리 준이는 어떤 의견을 지지하는지 볼게요. 나는 세금이나 벌금으로 대가를 치르자는 의견을 대가를 치르자는 대가를 치러야 돼. 너 편하게 썼지? 일회용품, 비닐용지, 플라스틱 편한 거 썼지. 근데 대가를 치러야 돼. 뭘로 치러요? 돈으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기에 지금 상황이 많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되돌릴 수 없는 환경오염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자, 계속 환경 보전을 미루다가 이제야 관심을 가졌다. 이미 심각한 상태인데도 또 미룬다는 것은 더욱 심각하게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항상 일회용품을 쓰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계속 쓰게 된다. 그건 누구나 다 알기에 확실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주은이가 강단이 있어요. 주은이가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소신과 확실한 생각이 있어요. 우리 주은이 글 잘 보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우리 차늘이 거 보자. 어우, 우리 차늘이도 갈수록 지금 글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주제 1. 나쁜 점 소개하기. 비닐봉투의 해악은 확실합니다. 이거 첫 문장부터 세게 나갑니다. 비닐봉투의 해악, 해로움과 악함은 확실하다는 거지. 이게 상당히 임팩트 있는 문장. 첫 문장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첫 문장 자꾸 길게 막 주저리 쓰는 게 아니라 임팩트 있게 이렇게 강렬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비닐봉투는 하수구를 막고 나무 사이에 끼어 거리를 어지럽힙니다. 바다에서는 물고기와 바다새 그리고 다른 해양 생물들이 이를 먹고 목이 막혀 죽게 됩니다. 대표적인 비닐봉투 반대 운동가인 이암 프레이저라는 사람,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잘 조사를 해왔을까? 최근 뉴요커에 실은 기사에서 2014년 식료품 비닐봉투는 해양보존센터의 국제해양청소년 운동이 발표한 바다에서 많이 발견된 쓰레기 중 담배와 빨대, 뱃뚜껑 다음으로 7번째를 차지했대요.
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공중 위생국은 매년 1700톤의 일회용 봉투를 수거하거나 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은 연간 140억. 이 쓰레기 치우는데, 비닐용품 치우는데 140억 들어간대요. 이거보다 더 많겠지. 예? 여기 말고도 다 조사는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지 더 많은 비용이 사용될 거예요. 자, 비닐봉투 금지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안은 이 문제들을 원칙적으로 해결합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라는 지방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자 도시의 하수구를 막은 비닐봉투의 수는 89%나 감소했답니다. 오, 많이 감소했네요. 비용을 물리는 제도는 이보다 작지만 그럼에도 충분한 효과를 냅니다. 워싱턴 DC 정부는 5센트의 비용을 물리는 것만으로 비록 수치에는 논란은 있지만 전체 비닐봉투 사용량이 60% 줄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 기사를 잘 찾아서 잘 소개했네요. 두 번째, 여러 나라의 노력. 캐나다에서는 비닐봉지 없이 1년치 짐싸기. 캐나다에서는 비닐봉투 없이 1년치 짐싸기다. 캐나다에서는 2017년 8월 28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캐나다를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비닐봉지를 소지하거나 운반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래요. 캐나다의 사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제 3은 바빴나 봐요. 그래도 주제 1과 주제 2를 잘 해왔기 때문에 우리 채널이 합격 통과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우리 슬로우 리딩 독서교육 해설 및 피드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상당히 좀 피곤을 느끼네요.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제 추석 연휴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재량 휴업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날 거예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이 많은 시간 동안 선생님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다시 또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책 만들 거예요. 나중에 어느 글을 가지고 실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태껏 올렸던 이 글들을 다 모아서 선생님이 글이 너무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을 옛날에 이제 처음에 1회, 2회 썼던 거하고 지금 15회, 16회 이렇게 썼던 거하고 글을 비교해 보면 내 글이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내 몸도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나의 글쓰기 실력도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라는 것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꾸준히 도전하면 성장하게 되겠습니다. 귀찮다고 하기 싫다고 게으름 피우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선생님 늘 하는 얘기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꾸준히 올리는 친구들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번 여러분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들을, 소중한 글들을 잘 모아서 나중에 우리 반 책으로 만들 거예요. 선생님 글도 넣을 겁니다. 선생님이 올렸던 글도 넣고, 선생님이 매일같이 여러분들 클래스 등에 그 알림장 써주면서 시 하나, 선생님 항상 시를 그 일일이 아침에 선생님이 일어나서 그 시를 갖다가 핸드폰으로 자판을 눌러서 말이야 일일이 다 쓰는 거예요. 같은 거 한 번도 안 썼었잖아요. 선생님이 항상 다른 거 써주잖아요. 그리고 시도 나태주라는 그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나태주 그분의 시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야. 그 시를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 시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책을 만들 때 알림장 내용과 그 선생님이 소개한 그 시를 다 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올렸던 또 작품들도 또 나중에 또 추가로 또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화도 만들어 놓고 그러세요. 나중에 선생님 받을 때 그 모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들 텐데 선생님 생각으로는 충분히 훌륭한 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놀지만 말고 책 읽고 또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느낌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서 밀린 숙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그런 말 있는 거 아시죠? 해야 할 일을 미루면 미룰수록 그 해야 할 일이 커진다 그런 말 있죠? 처음에는 조그마한 거야. 처음에는 조금 수고스러워. 근데 그 자꾸 미루면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제때제때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안녕.